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간밤에 그간 작년부터 정말로 말도 많고 참 시장에 탈도 많이 주었던 이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드디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죠. 어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FOMC가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장중에 FOMC가 발표될 시점에는 이 급등하고 있던 시장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장중한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으니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죠. 그 이후에 파월의 발언 속에 하락하던 증시가 저점 대비 플러스 4%를 돌려버리는 참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줬던 간밤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종목에서 뭐 4%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참 울렁증 나는 시장이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극과 극의 흐름이죠. 하락을 하면 뭐 2, 3%대 하락을 해버리고 그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바로 영향을 받으면서 뭐 개파락 출발을 하질 않나, 또 상승을 할 때는 또 폭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갭상승 출발을 해서 참 어지러운 시장이 연속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뭐 대외적인 많은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뭐 부단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 변동성 장세 파도 속에서 참 최근 들어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락장에 종목 없으면 상승장에도 종목 없다라는 말이 지금처럼 딱 올라갈 때 종목이 없어버리면 또 이 또한 굉장히 또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의 손실과 뭐 수익은 항상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 며칠 시장에서 좀 느꼈고요. 자,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 보면 일단 간밤 FOMC 완전히 슈퍼 매파로 강력 긴축 모드로 변했는데 파월은 비둘기 발언으로 시장을 달래며 안도 랠리가 진행되었다라고 봅니다. 수급이나 시황이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속에 이제는 중국의 강력한 이 코로나 봉쇄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큰 변동성은 일단은 좀 없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방향이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뭐 하루 이틀 좀 흔들리더라도 일단 수급의 대량 이탈만 없다면은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약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특히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좀 강했는데요. 저도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 2차전지 섹터와 IT 반도체 섹터를 이제 수급 섹터로 관심을 갖고 눌림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뭐 코스닥은 눌림도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고 오전 딱 9시 한 15분 안에 이게 이미 다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 15분 안에 올라갈 종목은 그때부터 수급이 끊이지 않게 계속 들어오면서 개인의 이 편승을 제어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말 그대로 그들이 그냥 끄집어 올렸고, 말 그대로 그 안에 밀려버리는 수급주 뭐 섹터는 하루 종일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는 많았지만 이미 시가 갭에 음봉 마감하는 종목도 훨씬 제가 볼 때는 월등히 더 많았던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마감했던 종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시장 흐름이라 이렇게 시가 갭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개파락을 하게 된다면 이 하락하는 그 폭에서 들어가서 오히려 그게 상승 전환을 했을 때 수익이 더 큰데, 이런 시장이 오히려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폭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단 환율이 1230원대로 떨어졌었는데 간밤 미 증시의 이 폭등 속에서 최근에 강하게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왔던 달러가 일단은 1214원까지 내려가면서 단기적으로 안정을 좀 취해주는 모습이 긍정적이고요. 오늘도 상해 항생
엄청 폭등하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밤에 이제 미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뭐 중국발 리스크가 아니라면 일단은 미국도 단기적인 이 FOMC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일부 거쳤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내일 미국에도 이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 만기일 기점에 일단 방향이 어디로 갈지 시장을 조금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3월 FOMC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0.25% 인상을 하면서 예상에 부합하면서 끝났고요. FOMC 발표와 전도표는 슈퍼 매파로 변했다라는 점에 장중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FOMC 발표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놀랄 정도로 긴축 모드가 빨라졌다라는 점이었고요. 미래의 금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점도표 또한 기존의 1.9에서 2.8로 상향된 점과 올해 추가 6회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 플러스 금리 인상을 예견한 점 또한 크게 변화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연말로 일정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음번 FOMC부터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기존과는 완전히 좀 변화가 크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 매파가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흔들렸던 점이 맞는 건데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비둘기적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단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미국 경제는 매우 좋고 고용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런 점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했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발언으로 사실은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키워놓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을 좀 바꿔서 연말쯤 인플레이션은 잦아들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일단 달래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전일 중국 증시의 폭등의 이슈에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대폭등을 했죠. 이 부분이 국내에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서비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이 일단 연속이 되면서 같이 올라 주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항상 하락을 해도 어렵고 상승 오늘처럼 갭상승을 해도 사실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라 오늘 시장도 기존에 종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혹은 주도 섹터의 초반에 잘 들어가지 못했다면 호락호락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뭐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최근에 시장을 보면 섹터, 종목, 주도 섹터 등이 매일매일 바뀌는 어지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은 지금 상당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내를 보면 60만 명이 넘어서는 코로나 속에 더 이상 격리 없이 풀어놓은 상황이라 경제적으로야 뭐 셧다운이 없는데 중국은 폐쇄적인 코로나 관리로 인해 자꾸 오타가 많네요. 설령 심천이나 장춘 봉쇄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저는 이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대대적인 봉쇄가 사실은 전 세계에 많은 이 소재 그리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셧다운은 전 세계로 하여금 공급망 이슈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버릴 수 있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아래는 뭐 지켜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을 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저는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 올라갈 때도 못하고 이때도 좀 매수를 시가부터 하지 못해서 레버리지 쪽으로 대응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지수는 사실 오늘이 다시 한번
전일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라 지수적으로는 네, 나빠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 분명 나빠 보이는 흐름은 아니고요. 일단 강하게 갭을 동반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도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항상 이 지수의 상승에는 각각의 갭 구간이 있죠. 이런 의미 있는 갭 구간.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950포인트 언저리, 그 다음에 950포인트 위, 975포인트 언저리까지가 단기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 현금화를 뭐 어찌됐든 종목에 잔고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뭐 수익 나고 있던 종목이라든지 뭐 손실 나고 있는 종목 등등을 뭐 혼합해서 현금을 일부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파동 지점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에도 사실은 그러한 섹터를 잘 발굴이 안 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번에 상승 이후 눌렸을 때 또 어떠한 섹터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지 계속 면밀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나스닥 잠시 볼게요. 이거는 선물인데 일단은 나스닥은 이 박스권 상단에서 오늘 약간의 저항을 좀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시장으로 좀 놓고 보면 21선 이 추세선에 추세 구간이 있죠.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조금 밀리더라도 이러한 추세 상단을 트라이 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 강한 모습이다. 오랜만에 미국 증시도 21선 이평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 아래 깔려있는 이평을 돌려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 보죠. 먼저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최근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게 바로 휴대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한 모습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급등을 하고 일본 지진으로 인한 르네상스 반도체의 셧다운에 의한 반사 이익까지 동반해서 들어오면서 오늘 거의 6%대 대형주가 6%대 급등이면 엄청난 급등을 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인 거는 SK 하이닉스의 상승의 흐름이었고요. 그 외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 등이 지금 다중바닥을 찍고 이 정부의 모멘텀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카카오페이를 저희는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흐름이라 그냥 시가 좀 위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아일랜드 갭 구간에서 돌파의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2차전지 섹터는 뭐 단기적으로 이 배터리 데이 이슈 플러스 니켈 가격의 하한가 이슈가 아마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니켈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니켈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LNF라든지 오늘 보면 LNF, 에코프로, 첨보, 대주전자 재료 등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줬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이러한 종목군들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내지는 못했지만 추세 전환의 시도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지금부터 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가 또 2차전지 섹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시간 외에 좀 폭등을 했던 이 로봇 섹터인데요. 어제 유진 로봇이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 외에 급등할 종목들이 장 초반에 움직일 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 외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강했던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뭐 시간 외에 이제 좀 덜 올랐다 뭐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어떤 게 치고 갈지는 예상이 잘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가장 강하고 셌던 종목이 그나마 더 센 경향이 많죠. 지난번에 원전 때도 보성 파워텍 시간에 급등하고 얘만 상한가에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본다면은 시간의 종목을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돌파를 하게 될 때 그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늘 일단은 유진 로봇이 장 초반에 좀 강했는데 이후에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풀리면서 선익 시스템이 대장으로 치고 갔죠. 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이 시점에서 유진 로봇이 상이 풀렸는데도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대장을 가로채고 오늘 대장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익 시스템은 과거에 메타버스 때 먼저 올랐죠. 로봇이 아니라 메타버스 테마로 오르다 보니까 선익 시스템이 상승을 하고 MP 등 메타버스 테마가 뒤를 따르면서 오늘 삼성발 로봇 AI 이슈가 로봇에서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이게 메타버스로 전이가 되면서 메타버스 섹터가 오늘 어찌 보면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제 제가 회원님들 뭐 에브리봇 그 전날 말을 했기 때문에 로봇 종목군들 들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에브리봇 있다라고 말씀했었는데, 에브리봇은 여기서 사고 시간에 더 샀었어요. 시간에 더 사서 어제 시간에 막판에 좀 매도하고 상승해서 처음에 좀 올라갈 때 이거는 다 팔았습니다. 이 큰 뒷파동은 먹진 못했고요. 근데 물량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간에 팔아서 물량이 별로 없는 상태라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없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에서 바로 시가 회복할 때 들어가서 뭐 상한가에 좀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대장이 바뀌는 거를 미처 체크를 못하고 로봇주는 선익이라든지 그쪽은 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봇은 파는데 유진으로 갈아탄 거죠. 유진으로 대장주 위주로 갈아탔었고요. 자, 그 밖에 삼성 관련해서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상태에서 이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4월 달에 로봇 상용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좀 지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보성 파워텍이나 일진 파워나 보면은 강력하게 갭 들어놓고 시세가 끝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종목군들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강했던 유진 로봇이나 그 다음에 에브리봇이나 종목군들 많이 지금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다시 이러한 추세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이 다음에도 지속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로보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섹터를 좀 볼게요. 사실 MP나 이쪽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기존에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쏠려서 덩달아 강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MP 위지웍 스튜디오,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순으로 종목군들이 다시 추세를 좀 만들려고 하죠. 거기에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버티다 돌파가 나오는지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SDN이라든지 종목군들 이런 흐름에서 버티다가, 이런 상태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돌파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빨리 가주면 좋은데 빨리 가주면 좋은데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나름 강했었는데요. 일단 일동제약은 일본의 신호 그 무슨 제약사인데 삼성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장 초반에는 현대바이오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좀 살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거를 뭐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했었는데, 상승 파동 때는 먹긴 먹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고, 여기서 들어가서 좀 물려가지고 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일부 손절하고 나머지는 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끌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상승 파동 때 들어가서 매매가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뒷파동이, 오늘 테마가 우후 죽순으로 좀 바뀌는 바람에 뒷바닥에서는 매매가 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뭐 보송 파워텍이라든지 기존에 강한 종목군들이 있죠. 상당히 윗 구간에서 많이 노는데요. 근데 지금 이러한 높은 구간에서 바로 급등을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고가놀이 패턴이다 보니까 쉽게 진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전부 다 보유자 영역으로 원전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진파워라든지 뭐 한신 기계라든지 눌리면 매매를 해야지, 지금 자체적으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건설주, 신원, 종합개발, 그리고 삼부토건 등등 시장에 의해서 급락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눌림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윤석열 인수위 기간에 정부의 정책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원전과 건설주,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관련해서 말을 띄웠고, 삼성, LG, SK, 현대 대기업들도 AI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을 보면은 올해 큰 틀에서 이러한 AI 섹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섹터 제가 봤을 때는 잘 봐야 되는 섹터 같고요. 셀바스 AI도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는 회사죠. 이런 종목이 내려올 때는 매수의 영역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는 일단은 대한금속과 먼저, 오늘 시간 외에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어제 로봇주처럼 때로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이거죠. 정부 미화 철강 322조 재협상 대신 조건 개선 추진 쿼터 2월 등 타진한다. 일단 여기에서 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일본 방식으로 재협상 시 무관세 수출, 즉 일본 방식으로 하면은 중국 물량을 수입을 줄인다라는 게 일본 방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중소철강사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종목군들의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원전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엮었었죠.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오래 물려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당시에 들어갔다가 뭐 여기에서 뭐 단기 물량은 다 이 구간에서 다 팔아버리고, 이때는 이제 장기 물량만 이때 사놓은 게 아직도 그냥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종목을 다시 또 열어보는데요. 장기간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버린다면, 네, 뚫어버릴 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만 주고 여기서 상한가만 나온다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거를 내일 매매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아마 들고 지속해서 그냥 보유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대한급속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하이리움 산업이라는 회사의 대주주로서 사실은 저는 수소 모멘텀을 바라보고 들어갔던 종목이 엉뚱한 원전으로 엮이고 엉뚱한 재료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이 이 고를 팠기 때문에 삼산을 만들고 고를 판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뭐 FSN이라든지 삼산을 만들고
고를 파고 급등을 할 때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삼산을 만들고 급등을 할 때 삼산을 만들고 고를 만든 다음에 급등을 할 때 이런 자리들이 팔아버리면 안 되는 자리들이에요. 뭐 앞에도 이런 구간이죠. 삼산을 만들고 고를 파고, 즉 개인들의 피눈물을 다 짜낸 다음에 급등을 해버리면 단기 슈팅이 나와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더 나오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스럽고요. 뭐 내일 다음 주까지 이런 상승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